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1,100불 정도 합니다. 21,700불이 깨졌어요.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그런데 그렇게 큰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이제 28일 새벽 3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발표.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놓친 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대중은 절대 권력자를 아직까지는 신뢰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왜 신뢰를 할까요? 그렇게 많이 당해놓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전세계 금융은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조금씩 아주 영향력이 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의 말이 법인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힘없는 개미잖아요. 개미, 일개미는 조금 서럽네요. 내일 새벽 금리 발표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 추이를 보자고요. BTC 방향성. 제가 며칠 전 영상에 이야기 드렸죠. 아마 상승할 겁니다. 주식은 밑으로, 암호화폐는 위로 지우고 다시. 어제 영상이 너무 좀 우울해서 오늘은 좀 웃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주식, 그리고 죄송한데 부동산 어떻게 하죠? 그나마 우리한텐 요게 있잖아요. 특히 XRP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XRP 차트 보면 뭐합니까? 어쨌든 지금은 비트 흡공인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상승을 하고, 어쩔 수 없죠. 과연 전세계 국가 중에서 어떤 나라가 블록체인 왕좌를 차지하게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미국이 끊임없이 계속 저렇게만 나오겠어요?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10대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미래학자 돈 다스콥은 19세기에는 자동차, 20세기에는 인터넷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블록체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 투입됐던 비용과 그 시간을 블록체인으로 축소할 수 있다. 수많은 중재자들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지옥철을 타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안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역시 디지털 문명 국가들이 코로나에도 취약하구나, 디지털 강국들이 그나마 안전한 나라구나 라는 걸 느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하고 혜택들을 맛보았죠. 그런데 디지털이 약한 문명국들은 물 하나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진짜? 네가 맞아? 나와 그러면 뭐 이렇겠죠.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야 없어지는 전염병인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어딘가로 나가야 되는 이런 디지털 문명국들이 엄청나게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유통 분야, 그리고 자산의 소유를 증명해야 하는 자산 관리까지 중개자를 배제한 거래 분야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결국 이더리움에 올리죠. 스마트 컨트랙트, 중재자 없는 똑똑한 계약서를 디지털 안에서 P2P, 개인과 개인이 만나지 않고도 그 프로토콜을 완성시켜 준다면 엄청난 사회 간섭비가 축소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 그게 직장이든 뭐 나의 스마트폰이든 나의 데스크탑이든 뭐 아이패드든, 계속해서 여러분이 진짜 나임을 계속해서 이 기계에게 증명을 해보이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계약서,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까지도 가능하다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부는 엄청난 돈을 세이브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런 돈들이 국민 복지에 쓰여져야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블록체인이 나온 뒤로 끊임없이 나왔던 말들이 국민 기본소득이란 말이 나왔죠. 국민 기본소득을 완성시켜줄 산업군은 결국 블록체인입니다. 가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사회 전반에 걸친 경쟁, 그 누군가를 눌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진짜 아직까지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국민복지, 국민기본소득이 쥐어진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저출산율도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득권, 그리고 금융 이해 관계자들, 전통 금융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겠냐고요. 그래서 혁명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블록체인 혁명, 제2의 인터넷 혁명. 그리고 세계경제포럼과 글로벌 IT 기업 시스코는 각각 2025년과 2027년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서 발생을 할 것이다. 그만큼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효과가 생성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죠.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정말 중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믿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원래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다양한 육성책을 시행을 했고 지방 정부별로 블록체인 발전 정책을 발표하고 지원 기금을 조정을 했었고 연구소까지 설립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벤 때린다고요? 그거는 다 퍼드입니다. 퍼드. 조용히 물밑에서 모든 작업들을 끝내고 미국을 제끼려는 그들의 음모죠. 매해 중국에서는 그래서 가장 기술력 있는 코인, 이 코인에 관한 발표를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금 3년 연속 1위를 한 코인이 이오스예요. 이오스.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형태가 그래요. 어떤 코인이 쓸 건지, 어떤 코인이 좋은 놈인지 잘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은. 그런데 항상 은큼한 놈들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중국에서 채굴장들 다 밖으로 쫓고 나가라,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기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중국이. 우지한, 비트메인.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개발에 대한 특허권, 소유권, 이게 많아. 그런데 나만 갖고 있어. 누가 알아주질 않아. 그러면 그 가치가 올까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요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유량들을 숨기고, 아, 나 이거 싫어, 이거 나 없어,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하면 그 누군가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가겠죠. 그리고 사들이겠죠.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기만 하면 뭐해? 누가 사줘야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가치가 높아지겠죠. 중국이 하는 전략이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유럽 덜썩 물잖아요. 그래, 우리가 채굴할게. 그리고 비트코인도 사야지. 중국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중국의 블록체인 발전 현황은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운영, NFT, 그리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어요. 엄청난 범죄들이 많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재판을 해야 되고, 또 변호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구형을 해야 되고, 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조례안들을 블록 안에 넣어서 유변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범죄가 일어나든 그 블록체인 안에 있는 데이터로 형량을 때려버려. 굉장히 그러면 간소화 되겠죠. 그렇게 많은 경찰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변호사나 그렇게 많은 검사가, 그리고 그렇게 많은 판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령화 해버리면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내가 어떤 범죄를 했어.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 자, 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몇 년형입니다. 이미 그냥 나와져 있어요. 쓰여 있어. 아, 내가 요걸 함으로써 잡히게 되면 몇 년형을 살아야 된다는 예측과 정확도가 생기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범죄를 하기 전에 그걸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야, 내가 요것 때문에 몇 년을 살아야 돼, 이 생각을 한다고요. 재판 없이, 그 누구의 변호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형을 살아야 돼. 그러면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직접 활용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대중들이 모르는 시장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어쨌든 소비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시장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섣불리 투자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미국이 모를까요? 알아요. 미국이 아마 더 잘 알걸요. 그런데 미국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다가 제가 블록체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빵형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법이 우리 편이므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점점 멘트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버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자질구레한 이야기 하지 말고. 어쩔 때는 얘가 CEO인지 과장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돈은 제일 많은데 항상 멘트는 말단직원같이 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자질구레한 거. 나는 장담한다. 나는 판사의 질문에 어저 때문만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나는 사실이, 진실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하는 것이다. 어쨌든 법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베팅하고 있다. 그러나 SEC는 여전히 쌩을 까고 있다.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말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말입니다. SEC는 엄청나게 지금 오버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전체 관할권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암호화폐 전체를 그냥 우울하게 만들려는 SEC의 움직임 그지 같죠. 그냥 아주 암호화폐를 휘잡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엄청난 삥을 뜯으려는.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9개 정도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야 뭐 그 9개 회사 대표에게 삥을 뜯으려는 거죠. 벌금을 부과하려는. 돈이 좀 떨어졌나 보죠. 9개가 증권으로 분류됐다. 그러면 9,000개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겠죠. 아니 어쩌면 17,000개가 다 증권이겠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쏙 드는 말을 합니다. 이런 멘트를 날려야 되겠죠. 소송에서 XRP가 진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여도 충분히 리플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이 싫어하면 사라지겠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이라도 좀 해라.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리플을 미국에서 벤 때린다? 그 자체가 21세기를 통틀어 미국 정부에서 행한 가장 큰 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어떻게 미 정부와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인 이 리플이 소송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전 세계는 인정을 하는데 미국 회사인 리플을 미국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 안에 엄청난 이벤트가 있다는 거죠.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은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소하게 된다면 재상장과 함께 엄청난 상승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끌어올리면 우리들이 잠든 사이에 끌어올릴 겁니다. 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편하잖아요. 괜히 그냥 좀 오르면 던질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떡상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괜히 그냥 던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던져버렸는데 그냥 더 올라버리면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고 짜증이 나는데, 지금은 절대 던질 때가 아니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갈링하우스는 미국에서만 XRP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리플이 소송에서 패한 것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착각하지 마라.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미국 기반 거래소는 리플이 소송에 휘말린 직후 XRP를 상장 폐지시켰다. 그리고 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SEC는
미국에서만 관할권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사건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죠. 미국에서 XRP를 펜 때리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XRP는 더 많은 성장을 할 거다. 그나마 세금이라도 뜯어가려면 알아서 판단해라. 가장 멍청한 짓이 될 거다. 이거는 제가 한 말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한 말들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몇 달 있다 며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멍청한 짓이다. 이 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제 영상을 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구독 누르고 보는지 안 누르고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송 자체는 리플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잔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길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